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인데요. 아무리 부자여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겠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요양병원에 안 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건강한 상식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셨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 해당되거나.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면 요양병원 신세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먼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단백질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여 뼈 조직이 엉성해지는 질환입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먼저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이 되고 가벼운 타박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결국 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까지 빠르게 소실되고 늘 골골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체내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우선 단백질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추천 음식 및 추천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근육 생성 과정에서는 단백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재 내 식습관 상태를 점검해보고 부족한 영양성분 체크 후 올바른 단백질 섭취량 계산법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 기준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이상인데요. 만약 60kg라면 48g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몸무게만 고려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kg당 1.2-1.5g 이상 먹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나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200g씩 먹으면 되겠죠. 다만 과다 섭취 시 신장 기능 저하 또는 통풍 발생 위험이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역시 함께 섭취해야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류 식품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폭통 유발 및 요오드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 조절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외부로부터도 공급됩니다. 물론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는 양이 더 많습니다. 즉 매일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토록 중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근육 생성 및 유지, 그리고 면역력 향상 등 건강관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인들의 식습관 특성상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일수록 꾸준한 운동과 함께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감소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육 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겠다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꼭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 고기, 콩, 두부 등을 같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치매란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또는 언어 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판단력 상실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중년층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방금 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둔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망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혼자서는 생활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인지능력 저하는 물론이고 신체기능 마비, 대소변 조절 장애, 욕창, 폐렴 등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뇌 운동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는 치매는 발병 후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소 뇌 운동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꾸준히 머리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두뇌 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독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기억력 증진 및 어휘력 상승, 그리고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때 독서만큼 좋은 훈련법이 없다고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독보다는 속독이 더 낫습니다. 물론 처음엔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차츰차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문 읽기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이든 인터넷 기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위주로 빠르게 풀어본 뒤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퍼즐을 활용하면 되는데 시간 제한을 두고 풀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 집중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 역시 길러집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치매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최고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 전구체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D 역시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 속 로즈마린산 성분은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감퇴 개선에 효과적이며 안토시아닌 성분도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 외에 노화 방지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K와 루테올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지 능력 저하를 억제하는데 좋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강황 역시 치매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치매 발병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카레 요리 시 강황가루를 첨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해서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한 상식이 함께하겠습니다.